여러분, 인플레 공포에 금값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1g당 가격 한번 보세요. 7570원입니다. 7570원. 야, 이게 지난 11일인가요? 지난 11일에 7만원 선 돌파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났는데 그때도 연중 최고치였거든요. 지금 757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엄청 올라간 겁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실제 보면 말입니다. 실제 보면 지난 3월 5일에 62,300원이었거든요. 그때 대비해 보면요. 지금 13%나 올랐어요. 13%. 굉장히 많이 올랐죠. 3월 5일에 63,300원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7570원은 13%나 오른 가격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워렌 버핏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닥터 두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영익 교수가 1, 2년 안에 평생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산가들도 마찬가지로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오르니까 정부가 이야기한 거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물가가 오르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 오르는 게 일시적이 아니죠. 예, 지난 4월부터 계속 2% 넘게 오르다가 10월에는 3.2%까지 올랐습니다. 2% 넘게 오른다는 것도 많이 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물가에. 소비자 물가에. 그렇기 때문에 2%도 적은 수치가 아니랍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잖아요. 한국도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호하게 아니다. 외생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원자재,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 성장률 차지하는 비중도 3분기 기준으로 44%나 됩니다. 소비는 46%고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물건을 다 사와야 돼요. 에너지도 사와야 되고요. 금속도 사와야 되고요. 예, 광물도 사와야 되고요. 곡물도 사와야 됩니다. 다 사와서 재가공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내다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커진다고 봐요. 앞으로도 공급망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중에 뿌린 돈도 많잖아요. 예, 결국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된다. 그러니까 금으로 몰리는 겁니다. 금으로 몰리는 거예요. 금을 사겠다고 전부 다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세금 폭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세금 폭탄에 대한 문제. 상속세가 워낙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뭐 50%가 넘으니까 말입니다.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전 세계 1등. 그러니까 상속세, 세금 폭탄에 대한 위험까지 따르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산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까지 따르니까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우리나라는 세 가지나 뭐 작게 봐서 세 가지지 많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보세요. 예.
첫 번째는 물가 상승, 인플레에 대한 우려. 두 번째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부담감. 예, 세 번째는 세금 폭탄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라리 골드바 사서 집 장롱에다 넣어놔야 되겠다. 집 금고에다 넣어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자산가들 중에는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월부터 5월 24일까지만이에요.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량을 보면 2020년에는요. 20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24일까지는 451억입니다. 451억. 두 배가 넘죠. 두 배가 월등하게 넘습니다. 두 배가.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드바를 사서 장롱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올 10월까지 따지면 이 451억이요. 780억까지 늘어납니다. 780억까지. 작년 말까지가 작년 한 해 동안이 금 골드바가 450억이었거든요. 780억이 되면 73%나 10월 말까지 늘어난 거예요. 작년 말까지보다도 지금 골드바 판매량이 엄청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야말로 1kg짜리 골드바가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그람수로는 1040kg이 지금까지 팔렸다고 해요. 1040kg.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을 산다, 금을 사,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지금 금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금값 너무 높다.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금값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 금값도 보면 달 지금 트라이 온스당 1866.1달러입니다. 작년인가요? 올 1월이죠. 올 1월만 하더라도 1952.70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2000달러도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근데 점점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저는 방법이 아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나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세금 폭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여기에다가 자산 포트폴리오상 금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특히 자산가들이겠죠. 돈이 많은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골드바를 살 수도 있겠죠.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사야 된다. 필요한 사람.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싸든지 상관없다. 상관없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커질 거고 어차피 커질 겁니다.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게다가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의 가치는 그만큼 빠질 거 아니에요. 금은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금은 이자는 없죠. 이자는 없죠. 그렇다고 은행에 이자를 넣어봤자 지금 1% 금리밖에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금을 사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플레에 대한 공포라든가 정부의 어떤 불신, 여기에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도래,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핵심이 그거잖아요. 핵심이 지금 같은 그런 위기가 얼마나 될 거냐. 게다가 세금에 대한 폭탄.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세 가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경제 위기가 올 거냐. 여기에 세 번째가 우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세금 폭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겸해서 여러분 스스로 아마 판단해 보시면 내가 금을 사놓는 게 좋다. 금을 안 사놓는 게 좋겠다. 아마 그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같이 필부 범인들은요. 금값이 이렇게 올랐을 때는 투자 목적으로 사면 안 돼요. 투자 목적으로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투자 목적은 경기가 안정적일 때 사는 거예요. 경기가 안정적일 때. 그때 금값은 내려가거든요. 경기가 안정적일 때. 그때 투자 목적으로 사놓고요. 지금은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사는 게 방법이 아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